조합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7일 오후 3시 46분입니다. 여태까지도 그러니까 사흘이 지났는데도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례적입니다. 이분은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여 몰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글과 말을 총동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이런 일에 대해서 적각 논평을 내어놓아야 할 사람이,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추미애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를 한 지휘자였죠. 그런데 그 징계가 뒤집혀지고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법원이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과를 했는데 왜 법무장관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복잡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수치심이겠죠. 또 다른 것은 배신감 아닐까요? 배신감, 법원에 대한 배신감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의를 표명한 걸 그냥 수용을 했다 이겁니다. 어차피 이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1년 동안 자신이 이용만 당했다, 이른바 토사구팽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생각이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침묵은 추미애 장관의 인격에 치명적 손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는 공인으로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 감정이 격앙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인으로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항고를 하겠다고 맞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동을 보면은 내 뒤에 친문 세력과 문재인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니까 나는 사실과 법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마음대로 해도 나를 건드릴 사람이 누구냐? 더구나 적극적인 이 친여 언론이 있다 해가지고 안하무인이었습니다. 안하무인이었어요. 그동안에 했던 중요한 법적 조치가 다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검찰총장의 지휘권 일부를 꽁꽁 묶어버린 것, 말하자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행위, 그 방해한 행위의 근거가 모두 다 허위사실에 기초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정지를 시킨 행위, 그리고 직무정지가 법원에서 뒤집어지니까 또 징계를 강행한 행위 등등, 이 모든 행동에서 4대 0이라고 할 정도로 하는 것마다 다 판판이 법원에서 또는 감찰위원회에서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밀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큰 욕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법이 권력을 이겼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추미애 씨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법이 권력을 이겼다. 권력이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석이 있다. 즉 우리나라 법원이 아직 살아있다. 법원이 살아있도록 하는 언론의 진실 보도가 있었다. 그 언론을 뒷받침한 여론이 있었다. 야당의 비판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이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번 두 차례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인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대한민국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이 자유를 쟁취한 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스라엘, 대만, 한국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싸웠던 것은 사실은 한국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유일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첫째, 공산당과 싸워서 지켜낸 자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국내에 있던 비민주적 요소와 싸워서 지켜낸 자유입니다. 우리는 1980년대 이후에 고문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2000년 역사에서 고문이 없는 나라를 경험한 것은 최근 30년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겁니까? 불법 연행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비밀 경찰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탈린이 여기 와도 독재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문, 불법 연행, 비밀 경찰이 없으면은 선동은 할 수 있을지언정 독재는 만들지 못한다. 그럼 다시 되돌아봅니다. 누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느냐? 바로 이승만, 박정희죠.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반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설계한 분입니다. 착공한 분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시공자죠. 설계자와 시공자 두 분이 대한민국을 3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었습니다. 외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는 반드시 별 볼일 없는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앞의 실적을 뭉개는 경우가 있는데, 이승만 뒤에 박정희가 있었고 박정희 뒤에 전두환, 전두환 뒤에 노태우가 있었다. 이게 한 4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가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소 느리지만은 종국에는 결국 선이 악을 이깁니다.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뭐 군사 쿠데타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변도 있었지만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기치를 손에서 놓지는 않았습니다. 요걸 인민민주주의로, 민중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시도를 이 정권에 들어가 있는 세력이 시도를 했지만,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이 판결은 뭘 가르쳐 주느냐? 70년 동안 우리가 뿌리를 내린 이 자유민주주의가 절대로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바람이 세게 불으면은 일단 나무는 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풀도 누워야 되죠.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결코 선동가들에 의해서 사라질 정도가 아니다. 저력이 있다. 왜냐? 피와 땀과 눈물이 여기에 스며 있으므로 이걸 보여준 것이 윤석열 총장의 아주 배짱과 소신과 용기였습니다. 그것을 지지한 국민들의 여러 같은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씨가 진 겁니다. 추미애 씨는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권력을 얻었는데도, 그리고 다수당을 얻었는데도, 친여 선동 매체를 얻었는데도 왜 나는 졌을까? 왜 나는 졌을까? 바로 이승만에게 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저력에 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디는 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소란하지만은 경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는 아주 묘한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의 대결,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진실, 정의, 자유, 법치주의, 인권과의 대결에서 추미애 씨가 졌다고 생각하고
내일 출근하면은 깨끗한 승복의 메시지를 보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일까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추미애 씨는 그 진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면 진실이 추미애 씨를 계속 따라갈 겁니다. 감사합니다.